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49세 여성분이셨고요. 옛날에 크라운을 했었는데 뿌리 쪽에 고름이 차고 염증이 있다는 주소로 내원해 주셨어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니까 오른쪽 측절치에 이렇게 치근단 병소가 보였고, 이 2차원 엑스레이 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치근단 절제술을 하면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케이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3차원 CT를 찍어봤더니 특정 단면 이렇게 치아 뿌리 바깥쪽으로 치조골들이 다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뭔가 좀 치조골이 소실된 양상이 보였고요. 요 단면상을 표현하는 요 단면을 봤더니 단면상에서 치근단 병소가 뿌리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 외부까지 연결된 양상이 보였어요. 치아에 수직 파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진단 개념으로 잇몸을 절개를 하고 먼저 내부를 보기로 했어요. 발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절개를 신미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중간을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옆 측방 치아에서 완전히 잇몸과 치아의 경계부를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잇몸을 이렇게 젖히면서 뿌리를 다 드러냈어요. 이제 잇몸을 다 젖혔을 때는 상방의 뼈가 온전히 다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뿌리 상방의 뼈를 이제 살살살 뿌리 쪽에 파고 들어갔더니 속에서 염증 조직이 치아 뿌리 고름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이 CT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름이 치관 부위 상방까지 쭉 확장됐기 때문에 뼈를 다 수직적으로 갈아냈더니 속이 다 염증 조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염증 조직을 다 걷어냈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뿌리 표면을 잘 관찰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아에서는 이제 수직적인 파절이 전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환자분께 상의를 좀 드렸고, 제 생각에는 이 치아는 수직 치아 뿌리 파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아니다. 하지만 치근단 절제술을 해도 지금 같은 이유로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단 환자분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하기를 원하시면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다. 추후에 예후가 안 좋았을 때 뽑고 한 번 더 외과적 수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는 발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상의를 드렸고,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 도중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나는 실패하더라도 가능성이 낮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치료를 다 하고 지켜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했어요. 일단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뼈 하방으로도 염증이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내부로 염증 조직이 경계를 따라서 밖으로 다 통해 있었어요. 여기를 최대한 제가 현미경을 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부위의 염증을 다 제거를 했고요. 나머지는 통상적인 치근단 절제술, 뿌리 끝 3mm를 잘라내고 3mm를 잘라낸 단면상으로 치근단 절제술을 잘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다 결정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람 몸이다 보니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와 발치를 안 해도 살릴 수 있는 케이스는 저희가 강하게 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에서는 이렇듯 환자분의 마음가짐, 환자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무조건 살릴 수 있는 케이스라고 판단을 하고 치근단 절제술을 강하게 권유를 드리는 경우에도 나는 딴 데 다른 부위 임플란트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던데 왜 그래? 야, 나는 오늘 뽑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치과 의사인 제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사실은 뽑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은 다 살리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뽑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의사 혼자만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하여서 저는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환자분께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시도해 본 다음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후회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의지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에 상응하게 굉장히 더 세심하게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이왕이면 결과가 좋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술전 수루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뿌리 끝 일부를 잘라내고 아주 굵게 이제 MTA 재료가 들어갔죠. 역충전한 흔적이 보여요.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치근단 절제술을 한다는 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미세 현미경이라는 치료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이런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는 그냥 보조기구가 아니라 필수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수술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게 치아라면 뿌리 끝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뼈의 주변이 뿌리 끝 부위가 다 방향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앞쪽에서 들어가서 뿌리 단면상을 봐야 되는데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일단. 그리고 확대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치아
치축 방향이랑 의사가 생각하는 역으로 깎아서 들어가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미경을 보고 했음에도 제가 치아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작은 미세 현미경용 이제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서 보면 의외로 세균이 치아를 역으로 충전한 측방벽에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현미경을 보고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처치가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또 처치가 안 된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삭제를 하고 제거를 하고 또 확인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완벽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미경을 없이 육안으로 과연 제거를 할 수 있을까? 또한 술후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단면에서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치아 뿌리가 삭제가 되고 MTL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면상에 들어가다가 자칫 육안으로 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잘못 방향이 꺾였다 그러면 치아 뿌리의 측면이 뜻하지 않게 천공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뿌리 단면이 이렇게 있고 뿌리를 3mm 정도 잘라내요. 역으로 삭제를 하는 기구가 한 1mm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 정도의 삭제량이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치축이 잘 들어가면 좋지만, 더군다나 뿌리가 훨씬 더 얇은 치아라면 이 치축이 삭제하는 기구가 조금만 옆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이제 구멍이 이제 생기면서 오히려 잘못된 것 때문에 새로운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 현미경 없이 하는 거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위험한 술식이 아닐까.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에서 미세 현미경은 필수 장비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존과 전문의를 표방하시면서 치근단 절제술을 하신다는 분 중에 현미경 없이 하는 분은 제 상식선에서는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런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볼 때 미세 현미경을 갖추고 있느냐, 물론 갖추고 있으면서 그 현미경을 충분히 활용할 그런 역량이 있는 원장님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께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런 잇몸 고름이 있는 케이스는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그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미세 현미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충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